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수클 크리스티입니다. 한국은 얄미울 정도의 매력으로 무장한 나라다. 한국의 완성된 소프트 파워는 한국이 어떤 군대도 없이 지구를 침략하게 만들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브랜드 파워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지금 전 세계는 K-프리미엄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제품부터 기술까지 모든 분야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한류라고 불리는 K 컨텐츠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화장품부터 웹툰, 영화, 예능, K-팝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랑을 받는 K 컨텐츠들은 2018년 한 해에만 수출액 5조 원을 넘어섰을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수출액 증가폭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화장품은 러시아 수출률이 5년 새 9배나 늘었고 코로나 사태로 경제 직격탄을 맞은 일본에서도 한국 화장품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중국과 미국에서도 요즘은 K-뷰티가 대세입니다. 또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 중 만화 산업의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한국은 세계 만화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 네이버 인기 웹툰이었던 신의 탑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면서 세계 최대 만화 애니메이션 시장인 미국과 일본에서 호평을 받았거든요. K-팝 시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이어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같은 가수들이 세계 대중문화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영상업계도 한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칸 영화제 사관왕을 받은 기생충은 무려 192개국에서 판매가 됐고요. 한국 예능은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에도 진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복면가왕이, 독일에서는 하나의 목소리 전쟁 300, 네덜란드에서는 꽃보다 할배가 리메이크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한류하면 한국 드라마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최근엔 한류를 넘어 넬류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넬류는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넷플릭스와 한류가 합쳐진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 같은 다양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킹덤,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같은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세계 각국의 OTT 업체들은 서로 한국 드라마를 런칭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 해요. 외국인들은 한국 드라마의 매력을 스토리, 캐스팅, 연기력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한국이 궁금해서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라 드라마 자체가 매력있고 재밌기 때문에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풍부하고 완성도 높은 콘텐츠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실시간 플랫폼이 더해지면서 K-드라마의 경쟁력은 더 높아졌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K-드라마의 전망이 앞으로 더 밝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리듬과 멜로디 의존성이 큰 K-팝은 그렇다 치고 스토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영화나 드라마는 번역이라는 마지막 장벽이 존재했는데 이제는 넷플릭스가 그걸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봉준호 감독이 말한 자막의 1인치 장벽이 점차 허물어지는 중인 거죠. 이렇게 한류 바람이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면서 K 콘텐츠는 현재 가장 힙한 문화의 상징처럼 여겨지는데요. 이제 문화를 기반으로 한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같은 아시아권을 넘어 머나먼 미국과 유럽, 게다가 북한에서까지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어느 정도일까요? 최근 북한은 한국에게 적개심을 품고 군사적 도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북한에서도 우리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최근 몇 년 사이만 해도 남한에서 만든 영상물을 보다가 처형되는 경우가 꽤 늘었다고 해요. 북한 당국이 아무리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해도 한국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서 북한 주민들도 계속 시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16년에 탈북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북한 사람들의 말투까지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젠 연애할 때 자기야, 오빠야 같은 북한의 없던 표현까지 쓴다는 겁니다. 그만큼 북한 사회에서 우리 드라마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거죠. 북한뿐만 아니라 최근 수출 규제나 역사 왜곡 문제로 한국과 껄끄러운 일본에서도 K-드라마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지난달 일본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콘텐츠는 사랑의 불시착이었고요. 3위는 이태원 클라스, 5위는 더 킹이었습니다. 일본의 한 드라마 제작 회사는 서울의 이태원 같은 느낌을 가진 롯본기를 배경으로 이태원 클라스를 리메이크한 롯본기 클라스까지 기획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관계없이 문화 부분에선 한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유독 한국에게 부정적이었던 일본 사이트에서도 한국은 싫지만 사랑의 불시착은 봤다. 분하지만 한국 드라마, 영화 수준은 일본보다 앞서 있다라는 댓글도 달렸고요. 심지어 한국을 정말 싫어했던 극우 정치인까지 이번에 한국 드라마를 재밌게 봤다고 합니다. 사랑, 가족의 우정, 복수극, 거기에 사회적 문제까지 함께 다룬 탄탄한 스토리에 모두가 빠져드는 거죠. 중국에서도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나의 아저씨, 응답하라 1988 같은 한국 드라마들이 평점 10점 만점에 9점을 넘게 받으면서 웰메이드 작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중화 사상이 심한 중국마저도 한국의 드라마에 이렇게 열광하는 건 그만큼 한국 드라마가 퀄리티도 높고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짝퉁 문제도 함께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한국의 인기 드라마를 섞어 만든 끔찍한 혼종 드라마가 나오고 있거든요. 음식을 만드는 궁녀가 나오는 중국 드라마 상식의 스토리는 우리나라의 대장금과 꼭 닮아 있고요. 별에서 온 그대와 상속자들을 합쳐 만든 별에서 온 상속자들은 심지어 한국에 역수출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지는 게 달갑진 않다는 반응도 꽤 많습니다. 우리 네티즌들이 이런 걱정을 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예전부터 중국이 드라마뿐 아니라 한국 예능을 표절해왔기 때문입니다. Show me the money는 랩 오브 차이나, 안녕하세요는 4대 명주, 프로듀스 101은 우상연습생, 미운 우리 새끼는 아가나 소자처럼 기본적인 포맷은 물론이고요. 포스터와 세트장 분위기까지 그대로 베껴 만든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국제 포맷 인증 및 보호협회인 FRAPA에서 아무리 표절 판정을 해도 중국 업체들은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한류가 성공할수록 위조와 모방은 더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방송뿐만 아니라 하다하다 오리온 초코파이를 따라한 단황파이부터 각종 화장품까지 수많은 한국 제품의 짝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게다가 중국과 일본에선 K-팝이 부러웠는지 방탄소년단과 워너원을 완전히 따라한 아이돌 그룹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룹 이름은 물론이고요. 의상과 노래까지 모든 걸 따라했는데요. 하지만 가짜는 결코 진짜가 될 수 없듯 모두 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세계는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전쟁 중입니다. 지적재산권엔 단순히 산업재산권이나 특허뿐만 아니라 저작권도 포함되는데요. 지난해 저작권 무역 수지는 16억 원이 넘어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문화가 곧 경제가 되는 시대인 만큼 콘텐츠 산업의 뿌리인 저작권, 지적재산권을 잘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태국에서는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 정부가 힘을 합쳐 태국 측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 제품 모조품 식별 세미나를 열었고요. 한국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경우 부정경쟁 행위로 판단해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해 단속과 물품 압수 같은 대응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적재산권도 엄연한 한국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도 법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는데요. 얼마 전 LG전자는 양문형 냉장고 도어제빙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했는데요. LG전자의 특허센터장인 전생규 부사장은 회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 한국은 교육과 문화, 지식을 기반으로 한 영향력을 평가하는 소프트 파워에서 19위에 오르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특허 부분에서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4위, 혁신 지수는 7년 연속으로 세계 탑2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게다가 한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문화 사업도 기획했습니다. 한류 마케팅 사업을 비대면 형태로 전환한 첫 온라인 한류 박람회를 개최한 겁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지고 싶다던 김구 선생님의 명언처럼 한국은 이제 그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할 세계 제1의 문화 강국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한류 콘텐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와 관련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문화 콘텐츠 산업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상스풀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